자, 지금부터 우리 전설 속에 등장하는 가장 기이하고도 무서운 존재, 불가사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쇠를 먹고 몸집을 불려가는 괴물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고려시대의 끝 무렵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탐과 놀이의 수탈과 전쟁으로 고통받았지요. 그때 한 가난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돕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상한 쇠붙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쇠로 만들어진 작은 인형이었지요. 대장장이는 그 인형을 집에 가져와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는 그 인형이 자신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날 밤 대장장이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쇠 인형이 나를 쇠붙이로 먹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대장장이는 꿈에서 깨어나 놀랐지만 꿈속의 말을 믿고 쇠 인형에게 쇠붙이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자신의 모든 쇠붙이를 쇠 인형에게 먹였습니다. 쇠 인형은 쇠붙이를 먹을 때마다 몸집이 점점 커졌고 무서운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그 괴물이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는 대장장이에게 더 많은 쇠를 가져오시오. 더 많은 쇠를 먹어야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불가사리의 말에 홀려 마을 사람들의 쇠붙이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속과 농기구, 심지어는 문고리까지 훔쳐 불가사리에게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쇠붙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대장장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지만 대장장이의 변화된 모습에 감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쇠를 먹을 때마다 몸집이 산처럼 커졌고 그의 몸은 단단한 철갑으로 뒤덮였습니다. 불가사리는 이제 더 이상 대장장이의 통제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소.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쇠를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가사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든 쇠붙이를 먹어치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지만 불가사리는 그들을 쫓아다니며 쇠붙이를 빼앗아갔지요. 불가사리는 이제 마을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쇠붙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사리는 거대한 몸으로 성을 부수고 병사들의 무기를 먹어치웠습니다. 병사들은 불가사리에게 칼을 휘둘렀지만 칼은 불가사리의 몸에 닿자마자 부러지고 말았지요. 불가사리는 마치 무적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불가사리의 횡포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왕은 불가사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동원했지만 불가사리는 군사들의 무기와 갑옷을 모두 먹어치우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불가사리는 이제 온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사리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지요. 불가사리는 쇠를 먹을 때마다 더욱 강해졌고 그의 몸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가사리는 이제 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우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장장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저 괴물을 만들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온 나라가 재앙에 빠졌다. 대장장이는 불가사리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불가사리에게 다가가 불가사리야, 이제 그만 멈추어라. 너의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가사리는 대장장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가사리는 나는 멈출 수 없다. 나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라고 말하며 대장장이를 덮치려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불가사리의 공격을 피하며 불가사리를 파멸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불가사리가 쇠를 먹고 불을 내뿜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가사리의 약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오랜 연구 끝에 불가사리가 쇠를 녹일 때 발생하는 열에 약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장장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용광로에는 온갖 쇠붙이를 넣어 불을 지폈지요.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불가사리가 뿜는 불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불가사리는 용광로의 열기를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불가사리에게 말했습니다. 불가사리야, 너의 욕심은 끝이 없다. 너는 이제 이 용광로의 쇠를 먹어보아라. 그러면 너의 욕심은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불가사리는 대장장이의 말에 홀려 용광로의 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사리는 뜨거운 쇠를 먹을 때마다 몸이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사리는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불꽃을 내뿜었지만 그의 불꽃은 용광로의 열기를 이길 수 없었지요. 불가사리는 결국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려 한 덩이의 쇠붙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온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불가사리의 파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불가사리를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불가사리 전설은 우리에게 욕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가사리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파멸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불가사리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결국 자신과 타인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의 작은 욕심은 거대한 불가사리를 만들었고 그 불가사리는 온 나라를 재앙에 빠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둘째, 진정한 힘은 강함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은 힘으로 불가사리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대장장이는 지혜로 불가사리를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존재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가사리는 단순히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그의 파멸은 인간의 욕심이 끝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불가사리 전설을 보며 인간의 욕심과 지혜,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불가사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영원한 전설인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